어떤 일에서 이렇게 내가 잘 생각을 해서 잘 노력을 한 것 같은데 결과가 이상하게 결과가 안 좋았다고 할까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한데 이거는 노력을 잘 했는데 결과가 근데 사실은 우리의 모든 일들이 이렇게 로켓처럼 어떻게 해도 그 결과가 안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게 애쓰는 것과 노력을 이렇게 잘 구별해서 수행이나 사회생활에서 좀 번뇌를 좀 덜 갖게 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이제 다시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애쓰는 것과 노력, 그걸 괜히 그냥 애를 쓰지 말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애를 안 쓰게 되는 게 아닌데 어떻게 하면 그럼 왜 애를 쓰게 되나? 우리는 애를 써야 된다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애를 쓰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냐면 내가 그런 필요한 행위를 안 하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건데 어떻게 하면 또 그런 생각을 안 할 수 있을까? 그것은 매 순간마다 내가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그런 결과가 불발되는 가능성은 있다라는 걸 정확히 알면서 행위를 한다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런 걸 좀 의견을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대로 의미를 저희가 잘 알고 그 노력과 애를 쓴다는 것에 대해서 하면은 문제가 없긴 한데 사실은 저희는 그 노력이라는 그 자체가 사실 원래 우리 제대로 된 노력이면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해도 못하는 것을 구별해서 하는 것이 제대로 된 노력인 것 같은데 우리 대체로 저희가 어려서부터 이제 살아오면서 노력한다는 의미 자체를 신성시까지는 아니어도 노력해야지, 노력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야지 이런 게 머릿속에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늘 그 노력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 좀 헷갈릴 수 있다, 내 자신에게. 그래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것, 제대로의 노력인데 그런 것이 좀 제대로의 노력이 아니라 그냥 애를 쓰는 것으로 그 노력의 범위를 자꾸 헷갈려서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제대로 된 바른 마음가짐을 하지 못하고 수행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그래서 좀 그런 노력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스스로 자신에게 맞는 범위로 잘 생각하면서 수행을 해야 되고 사실은 수행뿐만이 아니라 생활할 때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애쓰는 것과 노력의 차이에 대한 법문을 접하면서 굉장히 놀랬거든요. 여태까지 진짜 애써서 해야 되고 애쓰면 된다는 그 사고방식이 너무나 꽉 차 있었고 그것을 의심하지 않고 살았었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수행을 하면서 접하게 됐을 때 굉장히 놀라웠고 또 하나는 살아오면서 왜 힘들었는지 이 견해를 통해서 알게 됐다고도 할 수 있어요. 계속 애쓰고 되게 하려는 그런 생활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래서 굉장히 괴롭고 힘들었구나. 지금의 이 여태까지 쌓아온 이런 모든 고통들은 이렇게 애써서 스스로 만든 그런 것이 원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됐고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이제 모든 일을 할 때 이 기준을 적용을 하는 게 예전보다는 조금 더 빨리빨리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 애써서 이렇게 막 되게 하려고 하면은 더 괴로워진다는 것이 너무나 확실하다는 것을 이미 수행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를 돌이켜보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애쓰고 있을 때 느낌은 너무나 명확하게 지금은 알아지고 몸과 마음에서의 그 긴장, 그 괴로움들 그리고 과거에도 이렇게 애써갖고 이게 불필요한 게 너무 앞서 나가고 막 이런 것들이 정말 너무 불필요했다는 거
그런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뭔가 막 또 올라오고 긴장하고 뭐 되게 하려는 그 강함이 느껴질 때에 따라서 다르지만 이게 크게 꼭 이래야 될 필요가 없다고 빨리 그게 캐치가 됐을 때는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좀 그런 조절이 조금씩 가능해지니까 거기서 마음이 평온해지는 상태가 빨리 다시 회복이 된다는 것이 굉장히 생활에 많은 변화를 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지금도 꼭 해야 되고 막 이게 강하게 올라오는 거는 어느 정도 애를 쓰고 막 급하게 막 뭘 또 해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것이 가는 길이가 짧아지는 건 너무 분명하게 제가 알겠더라고요. 좀 가다 보니까 아이고 또 진도 많이 나가고 있구나. 이러면 고통이 또 가중 일이구나 하고 이게 필요한가를 또 질문하고 이런 거에서 반절 정도밖에 안 가다가 또 다시 돌아오는 그 시간들. 그러니까 생활의 평온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거를 알아채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평온이 오고 더 침착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같이 하는 상대에게도 제가 더 편안하게 대할 수 있다는 그 변화를 제가 이렇게 실제로 느끼게 되니까 그 애쓰는 그 느낌들을 굉장히 민감해지더라고요. 이거의 중요성을 알게 되니까 이것이 곧 탐심을 이해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지금 말씀하신 그 이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중요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주제다 하는 생각이 오늘 좀 들었습니다. 좀 방금 말씀하신 이게 탐심을 이해하는 길이다라는 그런 말에 공감하고 제가 조금 더 부연해서 우리 수행과 관련된 용어와 관련해서 설명해 보자면 아까 말씀드린 주제와 관련해서 저는 무슨 우리가 배운 말 중에서 스님께서 법문하실 때 자주 말씀하시는 게 호기심을 가지고 수행하세요. 근데 호기심이라는 단어를 호기심? 우리가 보통 여러 가지로 쓰죠. 뭐 호기심이 너무 많으면 안 돼, 사람이 뭐 이런 말도 쓰고 호기심이 그냥 문자로 보면 기이한 것을 좋아하는 마음인데 뜻은 아까 말씀드린 주제에 몰입하다 보니까 좀 오버한 해석을 하나 생각이 났는데 호기심을 가지고 수행하세요. 왜 이런 말이 있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면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수행하세요. 이러지 않고 왜 호기심을 가지고 하면 됩니다. 하면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수행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굳이 호기심을 가지고 수행하세요. 이런 말이 무슨 말일까? 이렇게 엉뚱하게 접근해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자세로 수행을 하더라도 수행이 결과가 있을지 없을지 참 궁금하다. 결과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좀 호기심이 든다.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라는 거보다는 내가 이렇게 해도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호기심이 이게 될까 안 될까. 물론 우리가 되는 다른 방법으로 수행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른 방법으로 수행을 했는데 이게 돼야 되는데 라고 하는 건 호기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보다는 내가 다른 방법으로 수행을 했는데 이게 될까 안 될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아무리 옳은 일을 하고 바르게 해도 어떤 결과가 반드시 일어나는 건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열려있다라는 게 이렇게 뭔가 했는데 또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마음 같은 게 그런 호기심을 저는 그냥 엉뚱한 해석일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석하니까 오히려 호기심을 가지고 수행하라는 그 말이 굉장히 더 도움스러운 말로 이렇게 새롭게 인식되는 면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 엉뚱한 해석이야 뭐 우리가 각자 할 수 있는 건데 아까 주제와는 지금 굉장히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호기심을 갖는다는 거는 그 이치에 대한 호기심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바르게 했는데 이런 게 나올 수 있고 저렇게 나올 수가 아니라 바르게 했다면 바른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결과가 그렇게 나오지 않았다면 뭐가 잘못됐을까라고 생각해보는 게 호기심이지, 바르게 했는데 잘못된 결과가 나오면 특히 수행에서는 조건이 우리가 생활하는 거랑 다르기 때문에 바르게 수행했으면 바른 결과가 나오는데 결과가 안 나왔다면 뭔가 바르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된 결과,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이렇게 하면은 이런 결과가 오고 또 그렇게 안 하면 또 다른 결과가 오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호기심을 갖는다는 거는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그 이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거. 그 나온 결과에 대해서 좋아하거나 싫어하지 않고 알고자 할 때 호기심이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알려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어떤 이치로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고 알고자 할 때 호기심이 있고, 그래서 지혜가 있을 때 호기심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거를 거부하거나 집착하지 않고 그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이것이 도대체 어떤 이치로 일어나는가라고 알고 싶어 하는 마음, 그것이 저는 호기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하신 그 의견에 다 동의가 되고 어느 정도. 근데 저에게 호기심이라는 느낌이 어떻게 다가왔나를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약간 저도 이게 호기심이라는 그 자체가 굉장히 좋은 느낌으로 늘 이렇게 호기심을 가지자 이런 본문이나 그런 말씀이 되게 좋은 느낌으로 늘 다가왔는데, 그 이유가 실제로 약간 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도 하고, 저에게 호기심이란 사실은 가장 큰 비중은 약간 억지로 하지 않는 것, 좀 가볍게 하는 것. 약간 그래서 아까 이렇게 의문, 어떻게 보면 잘 될까, 잘 되지 않을까에 대해서 좀 궁금하다. 이게 호기심도 궁금한 건데, 약간 사실은 궁금한 것도 너무 이렇게 궁금하게 되면 약간 좀 제 느낌은 이렇게 수행에 오르는 자세는 아닌 것 같고, 나의 의지가 너무 들어가는 것. 약간 호기심이라는 것 자체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저에게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그냥 이렇게 가서 뭔가 이렇게 저절로 가는 느낌? 나의 의지를 많이 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렇게 가는 느낌, 굉장히 가볍게 하는 느낌? 네, 그렇게 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애쓰지 않는 수행에 대해서 최근에 느꼈었는데, 어제 이렇게 새벽에 잠을 얼마 못 자고 깬 거예요. 그래서 막 회사 생각이 나면서 잠을 잘 수가 없었는데, 그 순간 수행을 해야겠다 라고 해서 그 마음을 보려고 하는데 좀 애쓰는 느낌과 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때 점검을 했었던 게, 내가 회사 생각만 없으면 좀 잠을 편히 잘 수 있고 컨디션도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좀 점검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생각은 그냥 생각이고 지금은 이 마음으로, 느낌으로 돌아가야겠구나라는 그런 자세로 하니까 애쓰는 느낌보다는 그냥 조금 더 수월하달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 좀 호기심도 가지고 이렇게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더 마음이 안정이 되고 이런 걸 경험했는데, 좀 정리를 하면 애쓰는 상태는 어떤 마음가짐이라든지 그 생각에 동일시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고, 올바르게 수행을 한다면 저절로 좀 호기심이 가지고 좀 더 수월하고, 애쓰는 노력이 아니라 그냥 좀 되어지는, 수월하게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제 그 생각이라는 건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인 거죠. 그 이제 잘못된 생각이고, 그것 때문에 탐심이 생겨서 이제 수행하는 마음속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걸 모르고 수행하면 계속 애를 쓰게 되겠죠. 탐심이 시키는 대로.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알게 되니까 이제 마음가짐이 달라져서 이제 좀 호기심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수행을 할 수 있게 됐던 거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제 우리가 뭐 말을 할 때 약간 단어적으로 약간은 서로가 다른 말을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이제 아까 그 사장님이 뭐 잘 노력했다 이런 건 제가 볼 때 그냥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잘 노력했다 하면은 잘 노력했으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 자기 나름대로 세상을 최선을 다했다.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도 안 될 수도 있죠, 사실은. 그죠? 당연히 뭐 아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로켓 쏜 걸 이야기했는데 그분들 얼마나 최선을 다했겠죠. 그죠? 근데 뭔가 왜 안 된 거죠, 그런데? 안 되려고 한 건 아니지만 왜 안 된 거죠, 근데? 왜 로켓가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냥 그 과학적으로 무슨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그게 뭔가 부족한 측면이 있었던 거예요, 단순하게 해서, 그죠? 기술적인 측면에서 그분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뭔가 기술적인 측면에서 차고가 있으니까 부족한 면이 있으니까 로켓가 계속 못 가고 내려온 거죠, 그죠? 이제 부인들은 그냥 된다고 생각하고 했겠죠, 사실은, 그죠? 한다고 했겠지만 뭔가 차고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 그걸 다시 검토하겠죠. 왜 실패했지? 검토하겠죠, 사실, 그죠?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걸 검토해서 그런 게 완전히 갖춰지면 이제 로켓가 제대로 발사가 되겠죠, 그죠? 이게 어떤 원인과 조건이 갖춰지면 되는 거예요, 뭐든지. 원인과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노력이라는 게 아까 선생님처럼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그냥 애를 쓰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의미로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냥 최선이라는 말도 다 할 수 있어요. 사실 수행도 최선을 다해야 돼요, 사실은. 실제로. 근데 그런 표현을 잘 안 쓰게 되는 게 다 그렇게 하면은 애를 쓰면서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실제로. 그냥 사실은 내가 수행을 굉장히 잘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되긴 돼요. 그때는 애를 쓰지 않고 최선을 다할 수 있을 테니까. 근데 그렇기 전까지는 약간 이게 지혜가 부족할 때는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 말 자체가 틀린 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게. 하면 다 애를 쓰면서 이제 욕심으로 대부분 다 넘어가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말을 잘 안 쓰는 것 뿐이에요. 실제로. 어찌됐든 내가 어찌됐든 뭐 애를 썼던 뭐 어떻게 노력했던 세상 일을 이야기한다면 예를 들어서 막 애를 쓰면서 했어. 근데 이 사람은 애를 별로 안 쓰고 그냥 이렇게 좀 편안한 마음으로 노력을 했어요. 근데 어느 사람이 결과가 좋을까요? 세상에 이래서. 그건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사람이 좋을지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공부를 하는데 사람은 막 애를 쓰면서 막 스트레스 받아서 공부했어. 한 사람은 굉장히 편안하게 공부를 계속 했어요. 어느 사람이 시험을 잘 칠까요? 그리고 이거 확실히 못해요. 확실히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어떤 분야를 공부했느냐. 그죠? 진짜 이게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 진짜 그 시험에 필요한 내용을 이 사람이 얼마나 그 과정에서 습득했느냐 문제. 그리고 뭐 시험에 어떤 게 나왔느냐 이런 게 영향이 있어요. 애를 쓴 거랑 별로 관계가 없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노력을 한 거 그거는 관계가 있어요. 근데 뭐 이 사람이 편안하게 했더라도 좀 엉뚱한 분야를 했다면은 공부를 했다면 그죠? 시험에 다른 게 나왔어. 그럼 이 사람이 시험을 잘 칠 수는 없어요. 이 사람이 애를 써서 했지만 자기가 어찌됐든 그 시험에 날만한 부분을 공부했고 그런 게 나와서 그럼 이 사람은 잘 칠 거예요. 그죠? 근데 반대인 경우도 있겠죠. 그죠? 아무리 이 사람이 애를 써서 했지만 엉뚱한 부분을 공부했고 또 그걸 제대로 정보를 외우거나 그러지 필요한 걸 이렇게 섭취하지 못했어요. 애를 썼지만 충분히. 혹은 필요한 부분을 공부했는데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할 수도 있죠. 그죠? 근데 그런 분이 시험 나오면 이 사람은 시험 점수가 좋지 않을 수 있죠. 이 사람은 그냥 편하게 공부했는데 필요한 부분을 공부했고 섭취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시험 잘 칠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학습 효율은 대부분 이제 두 번째 사람이 좋을 가능성이 많아요. 편안하게 수행한 사람.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하게 호기심을 가지고 수행한 사람이 더 학습 효율은 더 좋아요. 왜냐면 그때 그냥 우리의 마음의 기능이 좋아요. 그때부터. 우리가 너무 극단적인 생각을 해보는데 너무 막 애를 쓰면서 하면 초조 긴장할 때는 잘 뭐가 안 돼요, 공부가. 우리가 그 정도 긴장하지 않고 공부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학습의 어떤 능률이 있긴 있는 거예요. 그죠? 하다 보면 너무 막 그럴 때도 시험 공부하다 보면 너무 막 애를 쓰면서 할 때도 있죠. 그죠?
그때는 공부가 잘 안 되게 되지. 그런 순간에. 그래도 우리가 긴장하고 하지만 어느 정도는 그죠? 어느 정도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효과가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그냥 내가 호기심을 공부할 때가 좀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편안하게 계속 호기심을 가지고 쭉 해 나가는 사람은 계속 해도 돼요. 왜 그럴까요? 스트레스 별로 안 받아요, 이 사람은. 근데 이 애를 쓰는 사람은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계속 하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10년 이렇게 하면은 뭐 어느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따로 뭐 스트레스 관리도 하고 뭐 그렇게 있을 수 있는데 그냥 그것만 본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오래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너무 강도가 심하면. 어쨌든 계속 하면서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몸에도 굉장히 해로워요. 그런 식으로 계속 하는 거죠. 스트레스 받으면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정신적으로 별로 힘 안 들고 몸에도 좋아요. 별로 해로움을 주지 않아요. 덜 줘요. 주더라도. 뭐 계속 앉아있거나 그러면 좀 그것 때문에 자세 때문에 오겠지만 정신적인 것 때문에 별로 오지 않게 돼요. 그런 차이는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세속이라는 건 어찌됐든 뭔가 갖춰줘야 돼. 내가 뭐 노력 안 해도 뭔가 갖춰질 때도 있긴 있어요. 조금 노력했는데. 그런 경우도 있지 않나요, 그죠? 뭔가 다른 사람이 도와주거나 뭔가 다른 게 막 이렇게 된 경우도 있어요. 근데 조금 노력해서 뭐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똑같은 일인데 어떤 사람은 계속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돼요. 그런 경우 세상에 많이 있지 않나요, 그죠? 예를 들면 세상에서 좀 유명해지는 걸 생각해봐도 그렇지 않나요, 그죠? 다 실력이 있다고 유명해지지 않아요, 보면. 그렇지 않나요? 노래를 생각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노래 참 잘하는데 노래 잘하는 사람 굉장히 많잖아요. 실제로 보면. 그죠? 가수들보다 잘하는 사람도 있지 않나요? 어떻게 보면. 그죠? 웬만한 가수보다 잘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보면. 그죠? 실제로. 가수 중에서도 노래 좀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실제로. 라이브를 하면. 근데 그 사람이 유명해졌잖아요. 노래로.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위해서 꿈을 가지고 뭐 하는 사람도 있긴 있겠죠,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실력이 좋다고 해서. 막 애쓴다고 해서 되지도 않아요. 아주 특출하다면 모르겠어요, 요즘 같은 데는 가능성이 있어요, 유튜브가 있으니까. 아주 특출한 실력을 가지고 있다. 근데 옛날에는 이런 게 없으니까 아주 특출한 실력을 가지고 있어도 묻힐 수도 있어요. 조건이 다르니까. 다른 어떤 조건들이 이렇게 도와줘야 돼요. 세상 일은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 노력 외적인 것도 있는 게 많이 있어요. 외적인 조건들이 시험만 치더라도 하여튼 시험 내는 사람이 영향을 줘요. 그죠? 그죠? 전혀 영향을 안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문제가 나오냐.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공부하는 것, 그다음에 그날 컨디션을 좋게 하는 거죠. 근데 컨디션 좋게 하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고, 조심했는데도 배탈이 날 수도 있는 거고, 그 전날에 잠을 한숨 못 잘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도 영향을 주겠죠. 그죠? 그런 것도 내가 약간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에 어느 정도는 있는 것 같지만 100%는 아니죠. 그래서 세상 일이라는 게 어떤 일은 그냥 내가 이렇게 탁 할 수 있는 내 능력만으로 이렇게 내가 능력이 된다면 노력해서 되는 게 있을 수 있는데 또 제법 많은 일들이 다 연관이 돼 있어서 다들 영향을 받아요. 그런 거는 이제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노력을 잘 했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뭔가 내가 할 만큼 다 했더라도 다른 것들이 갖춰지지 않아서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래서.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노력을 해서 노력인가 조건을 갖추기만 하면 되는 거지 사실 애를 쓰지는 않아도 돼요. 아까 공부하는 거 애를 든다는 그런 거예요. 공부하는 걸 생각해 보면 돼요. 그냥 그 일을 호기심을 가지고 내가 했어. 그건 마음의 문제예요. 사실은. 마음의 문제. 어떤 마음을 하느냐. 하면 되는 거지. 애를 쓰는 건 사실 필요하진 않아요. 서로 구분되는 거예요. 공부할 때 꼭 애를 써서 막 긴장하면서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호기심을 가지고 할 수도 있잖아요. 호기심을 가지고 할 때 도리어 몰입해서 잘 할 수도 있어요. 사실. 이제 그때는 몰입하는 거지만 이빠사나를 해도 약간 깨어있으면서 할 수 있고 몰입하면서도 할 수 있고 이빠사나는 아니에요. 몰입하는 거죠. 하지만 진짜 호기심을 가지고 이렇게 몰입될 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일을 할 때 그럴 때가 있죠. 그죠? 그럼 정말 그 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어요. 그럴 때. 딴 생각을 안 해요.
그럴 때는 마음이 별로 힘들지 않아요. 잘 몰입돼 있을 때. 그게 이제 우리가 일을 했을 때 재밌게 막 뭔가 일을 했을 때 생각해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일을 하고 난 뒤 별로 안 피곤해요. 실제로. 그러니까 몸은 좀 피곤할 수 있는데 장시간 했으면 정신적으로는 별로 안 피곤해요. 이게 뭔가 애쓰거나 번뇌로 하는 게 굉장히 약하거나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럴 때. 그런 건 아마 우리가 살아오면서 한두 번씩은 경험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뭐 일이 잘 안 되느냐, 효율이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죠? 도리어 일이 더 잘 되고 더 효율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걸 잘 기억해 보면 꼭 애를 써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일을 잘하기 위해서도. 그러니까 지혜와 사티리 해도 마찬가지로 그런 번뇌로 그 애를 안 쓰면서도 호심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알면서 하는 거고 몰입할 때는 자기 몸과 마음은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하고 있는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그 생각이라는 게 잘못되어 있는 거죠. 아까 그 사람도 얘기했고 그 사람도 얘기했지만 그죠? 그 노력이라는 말 자체에 대한 생각이 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노력하면 애쓰는 거.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거. 뭔가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노력한 대로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약간 틀린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러죠. 그럼 당연하죠. 그건 사람 아까 얘기했지만 그 다른 것들의 조건들이 갖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노력의 방향이 잘못될 수도 있는 거예요. 뭔가 내 노력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내 노력은 어느 정도 조건을 갖춰줬는데 다른 게 영향을 주는 일이라면 또 다른 게 이게 갖춰지지 않았던 거죠. 그런 거는 이제 그 일에 대해서 탐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하여튼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살았어요. 그런 거죠. 사실은. 뭐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아마 그런 게 이제 뭐 사회적으로나 이렇게 노력이라는 단어를 쓸 때 그런 식으로 막 열심히 애를 쓰면서 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냥 듣고 사람들도 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우리도 그렇게 이해하게 된 거고 그렇게 해온 거죠. 그러면서 그런 고정관념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수행할 때도 이제 그렇게 애를 쓰게 되는 거예요. 뭘 하더라도 애를 쓰는 마음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죠? 이 수행이라는 게 그래서 힘든 거죠. 그 마음이 자꾸 영향을 받으니까. 수행을 자꾸 하면 이제 그게 필요하지 않구나를 알게 되고 이제 자꾸 그 이해한 마음 때문에 이제 자꾸 조금씩 바뀌는 거죠. 그죠? 마음의 작용은 100%예요. 그죠? 애를 쓰면 절대로 선한 마음속으로 기르지는 않아요. 그죠? 결과는 오지 않는 거예요. 그죠? 세상 일은 노력을 어쨌든 그 애를 쓰면서 노력을 하기 때문에 될 때도 있는 거 조건이 갖춰진 거죠. 그게 약간 차이예요. 근데 수행은 마음에 지는 그 사람이 떨어져요.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괴로워진다고. 그죠? 그 애를 쓰면서. 그래서 마음적인 그 수행이라는 건 마음적인 거를 아까 내가 애를 쓰면은 탐심이 길러지죠. 그죠? 괴로워지지, 뭐 평화로워지거나 마음이 부드러워지거나 가벼워지거나 그런 결과는 오지 않아요. 느낌상으로 말하더라도. 그러니까 선한 마음은 길러지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거는 뭐 볼 수가 없는 게 되죠. 실제로. 내가 수행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진다는 거는 사실은 이제 수행 자체에 호기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사장님이 했듯이 이제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현재 일어나는 대상에 호기심을 가지는 거예요. 현재 일어나는 대상에 호기심을 가지고 현재 내가 하고 있는 것에 호기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건 수행이잖아요. 지금 수행이 어떻게 되고 있지? 지금 뭐가 일어나고 있지? 뭐 망가지면 어떻지? 이렇게 이런 것 자체에서 막 호기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 수행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좀 되게 돼 있어요. 그건 애를 쓰는 거랑 아주 달라요. 아까 우리가 일을 할 때도 호기심을 가지고 할 때와 애를 쓸 때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달라요. 이런 건 약간 지혜와 관련이 있어요. 그걸 이렇게 수행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는 것은. 정말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하고 싶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싶기 때문에 호기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 마음은 아까 그 사람이 얘기했듯이 결과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보통. 그 결과에 대해서 집착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결과에 대해서는 열려있기 마련이에요. 단지 내가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에 호기심이 있는 거죠. 바르게 노력하고 있는가? 내가 수행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뭐가 일어나고 있지? 뭐 어떻게 내가 노력을 하고 있지? 어떻게 수행을 하고 있지? 마음가짐 바르게 하고 있나? 이런 거에 대해서 호기심이 있는 거를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호기심이 있는 거죠. 사실은. 그죠? 세상 일을 할 때는 세상 일에 대해서 그 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호기심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우리는 수행을 하고 있으니까 수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호기심이 있는 걸 말하는 거죠. 수행에 대해서 말을 할 때는. 그러면 그렇게 좀 관심보다는 좀 더 관심이 좋다고 할까? 약간 그런 느낌이 들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좀 힘 안 들이고 뭔가 되어지게 돼 있어요. 이제 일단 약간 수행을 좀 조금은 다 할 줄 아니까, 그죠?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뭐 목사님이 얘기했듯이 뭐 어떤 이치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는 것도 그렇다고 말을 할 수는 있어요. 당연히. 그게 뭐 내가 경험을 해보고, 이때는 왜 이렇게 됐지? 그런 호기심 가지고 탐구하는 거. 그것도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어요. 목욕탕 비유가 나는데, 만약에 수행의 목적이, 자신을 알아가는 걸 목적이 아주 뜨거운 물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라고 하면, 노력을 한다는 게 그 물에 들어가겠다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 같고, 우리는 보통 변두리에서 어떡하지? 어떻게 들어가지라고 막 생각 속에 있는 상태가 많은 것 같고, 좀 어떤 조건에서 물에 들어갈 수 있지?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좀 시간이 흐르기도 하고 내 몸을 좀 단련시키기도 하고 그런 기호가 갑자기 떠올랐어요. 그거는 그냥 좀 뭔가 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냥 바깥에 있다는 거죠. 만약에 뭐 목욕탕에 들어서 그 뜨거운 거에서 알고 싶다면 들어가긴 들어가야죠, 그죠? 근데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내가 하지 않은 세상 일에 대해서도 하지 않고 묵묵거리고 있는 거, 뭐 수행도 그냥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겠죠, 그죠? 그건 애를 쓰는 게 아니라 뭔가 그냥 망설이고 있거나 게으른 상태에 있거나 그냥 약간 망설이고 있는 거죠. 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두려워하고 뭐에 겁을 내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뭐 아주 아예 안 하고 있는 경우는 이제 게으른 건데 주변에 있다는 거는 그죠? 뭔가 망설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 호기심, 뭐 애를 쓰지 않는 거 그런 거에서 좀 문득 떠오르는 게 약간 그 불필요한 좀 에너지를 쓰지 않는다? 라는 그런 말이 떠올랐는데, 사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수행을 할 때 사실은 거기 필요한 나의 힘은 뭐 크게 쓰진 않아도 거기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발걸음을 하나 내디뎌야 되니까 그런 에너지는 써야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건 어떡하죠? 걱정을 하면서 그런 걱정의 에너지와 아니면 거기 앞에서 망설인다거나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에너지를 쓰니까, 없으면 다른 마음가짐이랑 일을 쓰지 않는다는 건 최대한 거기에 맞는 에너지를 쓰는 건 아닐까. 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예를 들면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때 사람들은 너무 겁을 내거나 긴장하고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다고 해서 뭐 덜 뜨거운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그죠? 그러면 아마 더 뜨겁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 마음 때문에.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사실. 긴장하지 않고. 사람들은 걱정하거나 겁내면서 이렇게 긴장하면 에너지를 많이 쓰는 거예요, 사실, 그죠? 그리고 그 뜨거운 느낌도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냥 그 좀 겁내는 마음이나 극찬하는 마음으로 뜨거운 걸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실제로.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이게 어떤가 하고 호기심 가지고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죠, 사실. 그죠? 그러면 에너지를 별로 안 쓰게 되고 그 뜨거운 느낌도 좀 더 정확하게 어느 정도 그 사실이 좀 가깝게 이렇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애쓰지 않는다는 그런 거를 호기심이라는 단어와 연결시켜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은 되게 호기심이라는 단어가 특히 좋은 것처럼 얘기가 많이 돼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수행자들 호기심을 가져야지라고 하지만 나는 호기심이 잘 안 생기는데 이렇게 수행하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호기심이 안 생기는데 자꾸 호기심 가지려고 하니까 이거 호기심 가지려고 애를 쓰게 되는 이렇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아까 호기심이라는 단어를 그런 식으로 설명한 게 뭐냐면, 결국은 호기심이라는 게 우리가 어떤 수행이나 세상 일이나 간에 어떤 인과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예컨대 다른 게 수행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공부를 열심히 하면 시험을 잘 본다든지 이런 인과 법칙인데, 호기심이라는 거를 이렇게 전 지혜하고 당연히 상통하는 게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인과 법칙을 우리가 보통 사람의 단계에서는 인과 법칙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인과 법칙
맞게 노력을 하지만 인과법칙을 다 알 수 없다. 그래서 그 결과가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호기심이 안 생길 수 없죠,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호기심이라는 것은 내가 일부러 가지려고 할 필요도 없고 가지려고 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인과법칙을 내가 이렇게 다 알 수가 없다라는 당연한 사실을 아는 거죠. 내가 아무리 이거를 다 로켓을 아무리 정밀하게 계산해서 쏴도 떨어질 수가 있는데 그거를 다 모르기 때문에 그 떨어질 수 있는 것처럼 인과법칙을 내가 다 알지 못한다라는 이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호기심은 이제 그런 이해하는 상태를 우리가 이게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른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인과법칙에 맞게 하려고 하지만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른다는 데서 열려져 있는 마음가짐을 그냥 호기심이라는 말로 표현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어떤 사실을 이렇게 감지하는 상태니까 수행이나 세상사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 약간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약간 뉘앙스가 다를 수는 있어요. 호기심이란 거는 약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을 말해요. 약간 그쪽으로 뭔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알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예를 들면 뭐 내가 로켓 이런 걸 한다면은 그분들은 탐구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일종의 그런 게 호기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로켓 관련된 탐구심이 있겠죠, 그죠? 계속 연구를 해 나가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그 연구도 애를 쓰면서 막 긴장하면서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탐구심, 그냥 약간 순수한 탐구심 이런 거랑 가깝다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나 자신에서 탐구하는 거니까 나 자신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수행을 하니까 나 자신을 알기 위해서 수행을 바르게 해야 되는데 이 바른 수행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호기심이라는 거죠. 실제로. 그런 게 없다면은 아예 하지 않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아예 나 자신에서 알고 싶지 않다. 그럼 수행을 안 하게 될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수행과 관련돼서 뭔가 자기 특정 마음을 알고 싶든지, 뭔가 그런 게 있으니까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죠? 예를 들면 뭔가 해결하기 위해서 할 수도 있죠, 그죠? 수행이라는 걸. 근데 이제 그러면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도 내가 뭘 알아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죠? 근데 그런 걸 알아야겠다, 이해하겠다 이런 생각이 없이 만약에 그냥 해결만 하려면은 그 사람의 마음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만 알아야겠다고 많이 생각하면 호기심이 있으면 거기서 끝나겠죠, 그죠? 호기심인데 지금 우리는 애쓰지 않는 그런 거를 호기심이라는 단어에서 어떻게 애쓰지 않는 것과 호기심을 연결시키는 것일까를 한번.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말이라는 거죠. 단지 이렇게 똑같이 들리면 좋은 거예요. 이런 말이. 이렇게 하면은 애를 안 쓰게 됐어요. 예를 들면. 그런 이제 그냥 궁금증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약간. 이게 지금 뭐가 일어나지? 이런 것도 일종의 그런 거잖아요. 그죠? 뭐가 일어나지? 뭐가 일어나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단지. 수행이 어떻게 되고 있지? 그걸 단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그걸 막 변화시키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 그걸 단지 알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되고 있지? 내가 바른 마음으로 수행하고 있나? 그걸 단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사실 이건 약간 지혜적인 측면이죠, 실제로. 그래서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고, 이렇게 하면은 애를 안 쓰게 돼 있어요. 물론 이제 그 마음에도 이제 잘못하면 너무 알고 싶어 하고 그러면 애를 쓰는 거 탐심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혜로서 호기심을 가질 때 이제 그런 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그 약간 다르게 표현하면 순수한 호기심, 순수하게 알고 싶어 하는 마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런 약간 지혜와 관련이 있고, 알고 싶다고 표현하더라도 너무 알고 싶어 하는 사람, 이게 마음이 그럴 때 있어요. 탐심으로 빨리 빨리 뭔가를 알려고 하는 거. 이거는 뭐냐면 약간 결과에 대해서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그냥 현재 그대로를 알고 싶은 게 아니라, 현재 그대로를 내가 알 수 있는 만큼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해놓은 어떤 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그러면 빨리 이제 그걸 내가 정해놓은 어떤 걸 빨리 알려고 해요. 왜 안 알아지지 이러면서. 그럼 이제 탐심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럴 때는 애를 쓰게 돼요. 탐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이제 어떤 마음의 작용에 대한 거니까, 그냥 이제 수행을 하면서 이런 걸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내가 그걸 보고 그 지혜가 그런 걸 판단할 수 있어요. 그죠? 이건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거구나. 말로는 알고 싶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생각이 애를 쓰고 있구나. 이건 정말
지혜로서 호기심을 갖고 있거나, 왜냐면 그게 체험적으로 너무 달라요, 사실은, 그죠? 그 자체가. 느낌적으로 그렇고, 체험적으로.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런 걸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거죠.